의외로 효과 좋은 여드름 예방법 그리고 추천 음식 7가지. 보통 여드름이라고 하면 사춘기 시절에만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은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여드름은 흉터와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게다가 피부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드름은 더욱더 고민거리인데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만 잘 숙지하면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사라질 겁니다. 우선 여드름을 방지하는 방법 7가지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세안을 하루에 2번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안을 자주 해줘야 피부에 좋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히려 얼굴을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기름기를 더 많이 생성하게 되면서 오히려 여드름이 잘 생기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세안은 아침과 저녁 2회 정도로만 제한하는 게 좋으며 pH 수치가 5.5인 중성세안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pH 5.5 이하의 중성세안제는 자극이 덜해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또한 세안수건이나 스펀지 혹은 때밀이 수건 등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를 자극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여드름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안수건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수건에 박테리아 등의 균들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수건을 얼굴 세안에 사용한다면 피부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세안을 한 후 문지르는 것이 아닌 톡톡 두드리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피부에 필요한 유수분을 더해주는 화장품을 발라주어야 피부가 상하지 않는데요. 특히나 여드름성 피부의 소유자라면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겁고 유분 함유가 높아 기름진 제품은 모공을 막아 다시 여드름이 나게 하여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화장품을 고를 때는 여드름성 피부용이라는 말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화장품보다 훨씬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모공을 막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여드름성 피부용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 우선 본인의 피부가 어떤 타입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 타입이라면 가벼운 젤 베이스의 제품을 고르고 반대로 유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라면 텍스처가 무거운 크림 베이스의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 화장품을 바르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에 있던 박테리아나 세균이 그대로 화장품과 함께 얼굴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허브 오일입니다. 호주의 멜라루카 알터니폴리아 식물인 티트리는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의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기와 여드름을 제어해주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에 효과적이죠. 또한 티트리 오일은 모공 안에 자리 잡은 미생물을 제거해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소량의 티트리 오일을 면봉을 이용해서 여드름 자국에 살짝 발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 2번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응집된 에센셜 오일로 희석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우유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유는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이니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여드름을 없애려면 우유를 되도록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 그리고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유 섭취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햇빛이 여드름 소독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햇빛을 쐴 것을 조언했지만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햇빛의 UV 광선이 여드름을 더 자극하고 붉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SPF 지수가 30 이상 되는 선크림을 수시로 발라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다른 제품에 비해 유분이 많아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여드름성 피부용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지키기 힘든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얼굴을 만지게 됩니다. 피부를 긁는다거나 손으로 턱을 괴고 무의식 중에 얼굴을 문지르는 등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먼지와 세균에 노출되어 우리 몸 중 가장 더러운 부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피부를 세균에 더 노출시키게 됩니다. 또한 손으로 여드름을 짜는 행위는 짤 때는 쾌감이 느껴지고 좋을 수 있지만 나중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져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외관상 더 검붉어져 보기 안 좋게 되며 게다가 흉터가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여드름에 좋은 음식들도 같이 먹는다면 더욱 좋겠죠? 여드름에 좋은 음식 7개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여드름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죠. 또한 당근은 노화 방지나 미백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 당근을 갈아 마시거나 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함량이 높아서 여드름과 거칠어진 피부 개선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애호박은 기름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 중 가장 대표적인 라이코펜은 햇빛이나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여드름을 완화해주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열을 가해서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라이코펜 성분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항산화제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으로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칼륨과 철분,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데요. 특히 비타민 A와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는 기미와 잡티, 여드름을 예방해줍니다. 더불어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피지 조절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플라본은 이 안드로겐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중화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추입니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추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항산화제 효과로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해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피지를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피부에 각질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며 피부 표면에 있는 모낭충들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A는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비타민 C와 무기질은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보습 효과가 있어 여드름 염증을 치료하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줍니다. 더불어 양배추가 다량 함유하고 있는 유황 성분은 여드름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을 방지하는 방법과 여드름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만 알아둬도 앞으로는 피부과 관리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위의 음식과 방법들을 실천해서 매끈매끈한 도자기 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